단 한마디로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무심코 하고 있진 않나요? 아무리 입이 근질거려도 이 5가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비교라는 가면을 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마음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평범하지만 가끔은 너무도 날카롭게 다가오는 말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쟤는 너보다 잘 나가잖아.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한마디가 마음속 어딘가를 쿡 찔렀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별일 아니라고 넘기기엔 그 말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넌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말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그 사람은 그저 말을 꺼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마음 한쪽이 부서집니다. 자랑은 티가 나서 차라리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는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사람은 자랑보다 비교에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왜냐고요? 비교는 판단이고 평가고 실망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넌 좀 부족해. 넌 못 미쳐. 넌 그 정도야. 근데 이 비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합니다. 가족에게,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요. 너는 왜 쟤처럼 못하니? 같이 시작했는데 걔는 벌써 차 샀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그 말들 진짜 말해서 뭐가 나아지던가요? 그냥 말했을 뿐이라고요? 그 말로 누군가는 꿈을 접고 누군가는 사람을 떠나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단 한마디로 사람을 잃게 되는 말. 아무리 입이 근질거려도 절대 꺼내선 안 되는 비교의 말들 5가지를요. 혹시 당신도 이런 말 한 번쯤은 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속 독소를 걷어내는 시간.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희한하죠? TV에서 연예인이 억대 명품 시계를 자랑해도 속이 그리 아프진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세상 사람이지 하고 그냥 넘기게 되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동기놈이 외제차 끌고 회사 앞에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말합니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질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이 밥 먹었고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면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이건 인간 본능이에요. 비교는 감정이 생존을 위협받았을 때 나타나는 방어 반응이에요. 쟤보다 못하면 나는 뭐지? 나는 뒤처진 걸까? 혹시 나만 멈춰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가족의 자랑도 왠지 모르게 거슬려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조차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그 대상이 결국 나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일까? 그렇게 비교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겉으론 멀쩡한 척하지만 속에선 열등감이 부풀고 자존감은 조금씩 꺼져가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랑은 눈에 보이지만 비교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비교하고 있었을까? 그 비교가 혹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진 않았을까? 지금부터는 그 비교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의 집 애는 벌써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너는 도대체 뭐 하냐? 아마 이 말 부모님들이 그냥 툭 던지듯 하셨을 거예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답답해서 걱정돼서 좀 더 분발하길 바라는 마음. 그런데요,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비수처럼 들립니다. 저는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엄마가 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노력은 무시당한 느낌이었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았대요. 자식은 부모의 말로 자랍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아니든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지만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꾸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넌 왜 안 되니? 라고 묻는다면 그 아이는 결국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은 그렇게 조용히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은 내 작품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세울 전시물도 아니고 누구와 겨뤄 이겨야 할 경쟁자도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냥 자기 속도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이 건강하고 단단한지를 바라보는 게 진짜 부모의 시선 아닐까요? 혹시 당신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아이가 지금도 조용히 마음을 닫고 있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교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같이 입사했는데 걔는 벌써 팀장이래. 그 말 진짜 그냥 정보 전달일까요? 아니면 무심한 듯 건넨 비교라는 칼날일까요? 그 말은 듣는 순간 이렇게 들립니다.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실패했어.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겠지만 듣는 나는 마음이 꺼내지도 않은 서류처럼 구겨진 채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사실 제일 아픈 건 같이 시작했던 사람이 먼저 앞서갈 때예요. 나랑 비슷했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길, 더 좋은 길, 더 성공한 길을 걷고 있는 걸 보면 괜찮은 척해도 속이 뒤틀려 옵니다. 이건 그냥 질투나 열등감이 아니에요. 존재의 혼란이에요.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이게 다 내 잘못인가? 나만 낙오한 건가? 실제 심리 연구에서도 또래 비교는 성인에게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어요. 특히 직장, 경제력, 명함에 새겨진 직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끝없는 비교의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보다 느리게 간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네카가 말했죠. 비교는 만족을 앗아간다. 맞아요. 남의 경로는 남의 것이고 내 길은 내가 걷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선도 속도도 목적지도 다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옆 사람과 경쟁하려 드나요? 혹시 당신 곁에도 누군가 당신을 비교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이 좁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비교 말고 자신을 믿어주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충분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친구 남편은 그렇게 잘 챙긴다며? 걔는 애인이 매일 꽃을 보내준다던데.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같죠? 근데요,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식혀버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수록 더 많은 걸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비교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랑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너는 안 해? 쟤는 하는데 왜 넌 못해? 그렇게 묻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만을 온전히 보는 것. 근데 자꾸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존재인가? 그런 불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서운함과 거리감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사랑은 칭찬으로 커지고 비교로 작아집니다. 왜 넌 안 해? 말고 내가 해줘서 고마워. 너라서 좋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랑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품는 것이다. 사랑은 누군가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을 향해 오래 머무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사랑은 누군가와 비교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랑을 자꾸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재고 있진 않나요? 사랑은 비교하는 순간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똑같은 나이인데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지? 혹시 이런 말 하루에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하시나요?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SNS를 볼 때마다, 길거리의 사람들과 뉴스 속 인물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자존감은 조용히 꺼져갑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SNS는 진짜 인생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들도 힘들고 지친 날이 있고 속으로 눈물 삼키는 밤이 있다는 걸. 근데도 우리는 그들의 좋은 순간과 내 힘든 현실을 비교합니다. 그건 경기장에 나가지도 않은 채 이미 진 것처럼 기죽는 거예요.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남이 아닌 나의 속도예요. 누군가는 20대에 꽃 피고 누군가는 40대에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60에 피어나는 꽃도 있어요. 비교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나만의 시간표대로 잘 가고 있어. 걔는 부모가 잘나서 그렇지. 우린 원래 흙수저야. 태어날 때부터 판이 다르잖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혹은 스스로에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출신, 배경, 부모의 직업, 형제 자매의 성공, 심지어는 결혼한 집안까지. 우리는 너무 쉽게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물론 출발선이 다르다는 건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탄탄대로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골목길에서 기어올라야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길이 다르다고 해서 목표까지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길은 돌아가도 되고 늦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내 운명이라고 믿는 순간 그건 스스로 만드는 감옥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명 시절을 부끄러워했다면 황제가 될 수 없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어디까지 가려 하느냐로 평가받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누구 탓도 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끝까지 가볼 거야. 그 순간부터 환경은 조건이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의 작가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단 한마디로 사람을 잃게 되는 말. 아무리 입이 근질거려도 절대 꺼내선 안 되는 비교의 말들 5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어떤 비교도 사랑에서 시작된 말은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실망, 질투와 열등감, 조급함과 두려움이 만든 말이었습니다. 비교는 칼처럼 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처럼 스며들어 천천히 관계를 녹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비교가 아닌 믿음을 선택하겠다. 자식에겐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모습도 충분히 괜찮아. 친구에겐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 잘 돼서 진심으로 기뻐. 연인에겐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라서 고마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꼭 말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기 향기를 맡지 않는다. 진짜 빛나는 사람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향기로 살아갑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요. 비교 대신 인정과 사랑으로 말이죠.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60에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